1월 마지막 주 메이저리그에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터지면서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이 사건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매치의 구단주가 된 스티브 코엔은 구단주가 된 뒤로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팬들과 소통하며 매치 팬들에게 소통을 잘하는 돈 많은 구단주를 가진 즐거움을 알게 해주었고, 시티필드를 방문해 시즌 티켓을 보유한 팬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고 화상 채팅을 통한 소통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게임스탑 공매도가 큰 논란이 된 뒤 스티브 코엔 캔슬레이션 운동이 펼쳐졌고, 많은 이들은 그가 뉴욕 매치 팬들과 소통 창구로 사용하던 트위터 계정에 몰려가 그를 비난했습니다. 결국 스티브 코엔은 1월 30일 공식적으로 트위터 계정을 삭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발표를 통해서 매치 팬들과의 소통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매치와 상관없는 저와 제 가족들을 향한 위협이 이어졌고, 저는 트위터 계정 삭제라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밝혔고, 매치 구단 측은 스티브 코엔의 계정 삭제는 그와 그의 가족들의 신변 안전을 위한 것으로 구단의 운영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TMI를 드리면 뉴욕의 로빈후드라는 자선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게임스탑 사태로 분노한 많은 이들에게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주식거래 사이트 로빈후드로 오해받게 되어 공격을 받게 되었고, 이 단체의 대표인 웨스 무어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DM을 받은 적은 처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과 관심은 고맙지만 자신은 사람들이 찾는 사랑과 다른 사람이라고 밝히면서 자선단체 로빈후드에 대한 공격을 멈춰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메이저리그가 최근 선수협에게 154경기로 시즌을 단축시킬 것과 확장 플레이오프, 그리고 스프링 트레이닝의 연기를 골자로 한 제안을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것인데요. 왜 메이저리그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뻔한 제안을 했을까요? 그 뒷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월 25일에 애리조나 캡터스 리그가 열리는 피닉스 인근 지역 시장들이 서명한 한 문서가 공개됩니다. 이 문서는 현재 애리조나의 상황이 좋지 않으므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메이저리그 스프링 트레이닝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이번 오프시즌 동안 여러 작심 발언으로 큰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ESPN의 제프 파산이 이 문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문서에 나온 곳 중 하나가 글렌데일인데, 현재 글렌데일에서는 NHL 애리조나 코요테스의 시합이 열리고 있으며, 글렌데일 시장은 애리조나 코요테스의 홈 경기에 관중 입장을 허가한 상황입니다. 그는 같은 시장이 다른 리그의 시합은 관중까지 허용해놓고서 아직 2주 뒤에 열리는 야구 시합을 거부하는 것은 정말 안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제프 파산의 이 포스트가 점점 알려지자 이 문서에 서명한 시장들과 캡터스 리그 책임자는 서둘러서 모두의 안전을 생각한 제안이었으며, 스프링 트레이닝을 예정된 날짜에 맞춰 시작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다라고 발표합니다. 이에 제프 파산은 다시 모두의 안전을 위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NHL, NBA, 그리고 고등학교 시합을 모두 개최하고 있는 피닉스 지역이 왜 메이저리그만 특별히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자신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일 뿐이라는 포스팅을 올립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캡터스 리그는 다시 성명을 발표하고, 그는 이에 대해서도 모두의 건강과 안전은 지켜져야만 하고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다만 내가 궁금한 것은 왜 모든 스포츠 시합이 열리는 것에는 찬성하면서 야구에만 반대하는지이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아직도 듣지 못했다. 라고 포스트를 올립니다. 팬들은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제프 파산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1월 31일 많은 메이저리그 팬들이 아직도 의혹 가득한 눈빛으로 MLB 사무국을 바라보고 있을 때, 사무국은 캡터스 리그의 스프링 트레이닝 연기를 부탁하는 문서를 근거로 선수협에게 개막일 연기 및 시합 축소, 그리고 플레이오프 확장을 제안합니다. 팬들은 애리조나가 NBA와 NHL의 시합은 허용하고 스프링 트레이닝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 결국은 이 제안을 위한 것이었냐고 하면서 사무국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제프 파산, 켄 로젠타를 비롯한 많은 기자들은 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사무국 또한 스프링 트레이닝 2주 전 나온 이 비현실적인 제안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2021년 12월 1일 만기되는 CBA, 메이저리그 노사협정이었습니다. 사무국의 목적은 캡터스 리그의 스프링 트레이닝 연기 요청으로 분위기를 만든 뒤 선수들이 이미 스프링 트레이닝 장소로 이동을 시작하거나 이동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을 시점에 이번 시즌 축소와 개막 연기, 그리고 플레이오프 확장을 골자로 한 제안을 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선수협은 카운터 오퍼를 할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선수협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그리고 선수협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
새로운 노사협정에 대한 그들의 계획을 알아낸다 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선수협에게 다 읽히게 되었고 선수협은 25일과 31일 사이에 크레이그 에드워즈를 영입합니다. 크레이그 에드워즈는 팬그래프의 창립 멤버로 아펠먼, 데이브 카메론과 함께 팬그래프의 뼈대를 세운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처음에는 파트타임 기고가로 활동하다가 팬그래프가 커지게 되자 풀타임 에디터로 활동했습니다. 법대를 졸업한 그는 팬그래프의 풀타임 직원이 되기 전까지 법조계에서 9년간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수협에서 맡은 직책은 경제와 노사 담당 시니어 애널리스트입니다. 2010년대 최고의 야구 스탯 분석 사이트가 된 팬그래프는 매년 연이은 창립 멤버들의 유출과 새로운 인물의 영입으로 앞으로 그 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랫동안 야구 스탯 전문 사이트의 최강자였던 베이스볼 레퍼런스를 위협하며 성장한 팬그래프, 그리고 팬그래프의 이딴 인지 유출 시점에 구글을 등에 업고 등장한 베이스볼 사반트까지 바라보면서 스탯 분석 사이트가 많아질수록 저와 같은 덕후는 점점 더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상징적인 크레이그 에드워즈를 비롯해서 여러 인재를 영입한 메이저리그 선수협은 MLB 사무국의 제안에 카운터 오퍼가 아닌 거절이란 대답을 내놓습니다. 야구 전문가들과 법 전문가들은 카운터 오퍼를 듣고 선수협의 의중을 떠보려고 했던 사무국에게 거절이라는 답을 준 선수협의 승리라는 평가를 내놓습니다. 더 최악인 것은 이렇게 되면 사무국은 예정대로 시즌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다 보여주고 시즌은 선수협이 원하는 대로 치르게 된 것입니다. 사무국이 원하는 것은 플레이오프 확장이라는 것을 알게 된 선수협과 크레이그 에드워즈는 이제 10개월이라는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한국에서도 뛴 경험이 있는 미키 캘러웨이, 현 에인절스 투수 코치의 성추문 사건이 디 애슬레틱을 통해서 보도가 된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증언을 한 여성은 5명이며 이는 지난 5년간 그가 몸담았던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뉴욕 매츠, 그리고 에인절스를 모두 포함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5명 외에 증언자가 더 나타날 경우 그 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뉴욕 매츠, 그리고 에인절스는 모두 즉각적으로 성명을 발표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사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할 것과 철저한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힙니다. 뉴욕 매츠는 제러드 포터가 단장으로 임명된 뒤 한 달 만에 성추문 사건으로 해임되고 2주 만에 전 감독인 미키 캘러웨이의 성추문 사건까지 보도되면서 정신없는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구단주인 스티브 코엔 역시 게임스탑 사태로 인해서 본인과 가족들을 위협하는 여러 협박에 시달리고 있어서 구단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사장인 샌디 앨더스는 뉴욕 매츠 단장이던 시절 미키 캘러웨이를 감독으로 임명한 인물이며 2020년 뉴욕 매츠의 사장이 되고서는 제러드 포터를 단장으로 임명한 인물입니다. 최근 2주간 터진 메이저리그의 성추문 사건들을 일으킨 2명을 모두 고용한 인물이란 점에서 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스티브 코엔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매츠는 이번 시즌 직전 프론트 오피스의 수장 2명을 잃고 시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캘러웨이가 클리블랜드에서 투수 코치로 지내던 2014년에서 2017년 사이에 감독으로 그와 함께 지낸 테리 프랑코나와 그가 클리블랜드의 마이너리그 투수 코치가 된 시기부터 클리블랜드의 단장이었던 마크 샤파이로가 캘러웨이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을 수 없었다는 의혹 또한 증폭되고 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누드 사진 전송이나 부적절한 이메일 말고도 경기장 안에서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있었기에 5년 이상 함께한 감독과 단장이 몰랐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에인절스는 캘러웨이를 해고가 아닌 보직 해임시킨 상태이며 자체적인 조사를 끝낸 뒤에 그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치만큼은 아니지만 에인절스 역시 파인타르 사태가 시작된 팀인데다 현재 팀의 투수 코치인 캘러웨이 성추문 사건이 터지면서 팀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놀란 아레나도의 트레이드, 페드로야의 은퇴 등과 더불어 어수선한 한 주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어수선한 와중에 치퍼 존스가 애틀란타의 타격 컨설턴트가 된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어온 한 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